맥도걸 박사의 자연식물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력이란 건강에서 시작한다. 건강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피부 밑에서 자라다 얼굴에 피어오는 것이다. 깨끗한 피부, 곧 몸매와 자세를 보면 상대방은 금방 당신에게 호감을 보인다.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해 넓은 관용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 좋았다 싫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에너지도 항상 낮은 상태를 보인다. 불평불만이 많고 그것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육체적으로 개운하지 않으니 마음도 개운하지 않은 것이다. 육체적인 건강은 매력의 지표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영혼까지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 되고 싶죠? 저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목구비가 평범해도 건강한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매력이 철철 넘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즐거운 일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건강은 여러 가지로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음을 유지하고 살찌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젊음을 유지하고 살찌지 않기 위해 절대 하지 않는 것 3가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박 산행을 하지 않습니다. 전 취미로 등산을 하는데요. 수년 전에는 무박 산행도 다녔는데 약 3년 전부터 무박 산행을 다니지 않습니다. 보통 무박 산행은 전날 밤 11시쯤 버스를 타고 출발해 버스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 3시쯤 산행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박 산행은 산행 코스도 긴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드니 잠 안 자고 무리하게 하는 운동이 내 생명을 갉아먹는 행동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듯 잠 안 자고 피곤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심장병, 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아주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등산뿐 아니라 헬스 등 다른 운동도 잠을 설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몸에 무리를 주고 수명을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숙면 후 운동을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자지 않고 피곤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젊어지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늙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습니다. 요즘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전 아이스크림을 안 먹은 지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5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자는 유명 과자회사 신제품 개발부에서 근무하던 분입니다. 베스킨라빈스 31 다들 아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베스킨과 라빈스라는 두 사람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창업합니다. 창업 10년 만에 점포수가 늘어나며 사업이 확장되어 갔는데요. 하지만 창업자 중 한 명인 베스킨이 54세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비만과 당뇨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창업자 라빈스는 회사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는데요. 아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섬으로 들어가 채식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라빈슨도 심한 당뇨와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세균 때문에 조직이 죽는 궤저와 실명 위험에 놓였습니다. 채식주의자 아들의 권유로 아이스크림을 멀리하며 점차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스킨 라빈스 31은 엄청난 규모의 매출로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창업주와 그의 가족은 그 누구도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정제당이 주성분이고 유화제, 안정제, 인공감미료, 향신료와 색소 등 각종 유해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생리기능, 신경 전달기능, 뇌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를 넘어 몸을 망가뜨리는 원흉입니다. 전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탄산음료는 물론 단 음료수, 케이크도 먹지 않습니다. 탄산음료를 안 먹은 지는 거의 20년이 넘어서 그리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빵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되도록 달지 않는 건강한 빵을 먹으려고 합니다. 단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비만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해로운 음식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로 잠을 깨우지 않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은 대부분 마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하루에 커피 한 잔은 마시는 편입니다.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바로 마셨는데요. 몇 달 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이후에 아주 연하게 커피를 마십니다. 이유는 카페인의 도움을 안 받고 스스로 몸이 깨어나야 부신 기능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부신 기능이 망가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화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등에 의해 망가지기도 하는데요. 부신 기능이 망가지는 걸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카페인이라고 합니다. 부신 기능이 망가지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호르몬 균형이 깨어집니다. 젊고 날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호르몬 균형인데요. 중년이 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커피로 잠을 깨우는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커피를 마시지 않는 날도 있는데요. 처음엔 커피를 안 마시는 게 허전하기도 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는데 하루 이틀이 가장 힘들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의견도 있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안, 초조, 숙면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커피에 아무리 좋은 효능이 있어도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는 숙면을 방해하고 아침에도 마시는 것보다는 안 마시는 것이 좋고 마셔도 연하게 한 잔만 마시는 경우가 숙면을 방해하지 않더라고요. 전 커피를 줄여보기도 하고 끊어보기도 했는데요. 커피를 안 마신 날은 확실히 딥슬립을 합니다. 조한경 의사선생님이 쓴 환자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는 음식, 운동, 숙면 세 가지 모두 건강을 위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수면이라고 했습니다.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현대인들이 가장 관가하는 것 중 하나가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당뇨, 고지혈증, 비만이 수면과 관계가 있고 숙면을 못할 경우 우울증이 악화되고 감염성 질환이나 암 발병 위험도 높인다고 합니다.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잠자는 시간만 의미하지 않고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조기 노화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오면서 쉽게 잠들기 어렵죠. 저도 밤잠을 설치면서 내가 왜 잠을 못 잘까?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저것 찾아보고 시도해보며 커피를 끊던지 줄이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도 지키고 숙면을 위해 하루에 한 잔 연하게 일어나서 한두 시간 후에 마시는 걸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비만한 사람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정상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항체 형성도 더 안 된다고 합니다. 중년이 비만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건 이제 생존과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결국 개인의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 대사증후군에 시달리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넘어 비만한 사람은 정상 체중에 비해 사망률도 높다고 합니다. 다 아는데 나이 들수록 왜 이리 먹고 싶은 게 많고 뱃살이 나오는지 참 어렵죠. 겉보기엔 슬
슬림해 보이는 사람도 숨은 뱃살이 있는 경우가 많고 조금만 관리 안 하면 옆구리살 삐져나온 건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남녀 모두 중년이 되면 뱃살 고민 안 하는 분들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실천하면 젊고 날씬하고 활력 있게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늙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늙지 않는 방법은 없지만 노화의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늙지 않는 몸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지금까지 바쁘게 사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보니 눈가와 입가엔 주름이 지고 안구 건조증이 오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이젠 늙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게 외모를 가꾸고 싶은 욕심보다는 곱게 나이 들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성형은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있어 선뜻 하기는 어렵고 요즘은 간단한 시술과 피부 관리는 꾸준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에 좋은 영양제, 건강즙, 피부 노화를 막는 화장품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장수의 시대에 좀 더 노화를 늦추고 활력 넘치게 살고 싶죠. 저 또한 항노화에 관심이 많아 책과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좋은 것은 실천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신과 의사 가바사와 시온의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책을 기본으로 제가 실천하는 항노화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산에 자주 가는데요. 중장년 남성분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몸이 가벼운 분도 있고 더 젊은 분들이 발걸음이 무거워 느릿느릿 걷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관리 여부에 따라 건강과 삶의 질의 차이도 있고 이성으로서의 매력도 다른 것 같습니다. 활력 넘치게 지내는 분들이 몸도 반듯하고 잘 웃고 피부도 깨끗하고 눈도 초롱초롱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같은 나이인데도 늘 피로를 모르고 활력 넘치게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자는 늙지 않는 몸을 만드는 불로장생의 묘약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촉진하는 물질인데요. 세포를 복구하고 노화 방지와 항종양 효과가 많은 연구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멜라토닌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E보다 2배, 글루타치온보다는 5배 이상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피부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멜라토닌은 피부의 독소를 없애고 회복하는 효과가 있고 피부 노화의 원인 중 하나가 나이 들어가며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밤에 제대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질병의 위험이 감소하고 젊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밤에 숙면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자고 일어나면 피부도 맑고 얼굴이 정돈된 느낌 많이들 경험하셨죠? 이렇게 멜라토닌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건강 보조식품으로 복용하면 되겠네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일본, 독일은 멜라토닌을 판매 금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판매하고 있는데요. 미국 FDA는 건강보조식품 멜라토닌은 의약품적 효과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멜라토닌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했을 때는 뇌내 물질이 충분히 공급되기는 어렵고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안정성과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된 데이터도 없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면은 멜라토닌만으로 유도되는 것이 아니고 가바 등 신경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호르몬과 수면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대부분 멜라토닌을 외부에서 투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멜라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체라는 부분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망막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비가 됩니다. 빛의 양이 줄어들면 그것을 감지한 송과체가 멜라토닌을 분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약 2시간 전부터는 간접 조명을 이용하고
잠잘 때는 방안을 어둡게 해야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 암막 커튼을 사용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안대를 사용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멜라토닌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잠자기 전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과 TV 시청을 줄이고 형광등 불빛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광등 불빛은 의식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안 보기 쉽지 않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최대한 스마트폰 밝기를 줄이고 다크 모드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보통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기본인데요. 다크 모드로 하면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되어 빛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전 저녁에 전자책을 볼 때도 있는데요. 야간 모드로 하니 눈의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불빛이 멜라토닌 생성을 막기 때문에 침실에는 전자기기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편의점은 800에서 1800럭스로 너무 밝고 백색 등이기 때문에 심야에 방문하는 것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음을 흥분시키는 TV 프로를 시청하는 것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교감신경 활동을 하게 해서 숙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의 대화, 독서, 스트레칭 등으로 릴렉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겠죠. 연라사 잠 못 자면 늙을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 활성화된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꼭 햇빛을 받아야 되고 아침을 먹어야 합니다. 선식 등 유동식보다는 꼭꼭 씹어 먹는 것. 하나 둘 리듬감 있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걷는 것, 성경 구절, 경전, 시 등을 외우거나 낭독을 하는 것도 세로토닌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고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바나나, 닭고기, 계란, 생선, 치즈, 견과류와 콩,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 등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숙면을 못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분들은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햇볕을 쬐고 운동하면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그것이 밤에 멜라토닌을 만들어 심신이 건강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잠이 쉽게 들지 않는다. 자다가 중간에 깬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위의 4가지 증상은 수면장애 징후라고 합니다. 숙면을 못할 경우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대부분의 질병에 노출됩니다.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나이 들수록 숙면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 때문에 미칠 것 같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저 또한 잠을 못 이룰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햇볕 쬐고 운동을 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최대한 자제하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저녁은 가볍게 먹기 등 기본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노화를 늦추는 비밀은 호르몬의 균형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늙지 않고 살찌지 않는 생활 습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얼굴에 주름도 지고 뱃살도 나오고 피부가 처지는 게 순리라고 하지만 젊고 날씬하게 살고 싶은 소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2권의 책을 기본으로 늙지 않고 살찌지 않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생활 습관 2가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너는 얼마나 날씬하고 젊어 보이길래 이런 영상 만드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완벽해서 영상 만드는 게 아니고 공부하고 실천해보고 좋았던 걸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본 의사가 쓴 책인데요. 미녀습관이라는 책과 50세가 넘어도 30대처럼 보이는 생활습관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내용 중에 제가 실천해보고 좋았던 것 2가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56세인데요. 뇌나이는 38세, 뼈나이 28세, 혈관 나이
26세라고 합니다. 놀랍죠? 요즘은 나이 들수록 관리 여부에 따라 에너지 넘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관리 안에 순식간에 노화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지인이 더 환하고 젊어진 경우도 있고 몰라보게 살찌고 늙어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40 이후에 관리 안 하면 순식간에 늙는다는 걸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연애에서도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꼽힌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도 보면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이 전반적인 생활 관리도 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관리하면 좋은 건 아는데 자기 관리하는 거 쉽지 않죠. 오늘 영상 보면서 함께 자극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늙지 않고 살찌지 않는 생활 습관 2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복입니다. 공복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건 아는데 공복 실천하기 쉽지 않죠. 전 공복 효과를 보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몇 번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길 반복했는데요. 공복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자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공복입니다. 늙지 않고 살찌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건 공복이라고 합니다. 배가 꽉 차게 먹지 말고 80%만 먹으라고 권하는데요. 식기를 어린이용으로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작은 식기를 이용하는데 효과가 정말 있습니다. 식기뿐 아니라 작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면 급하게 먹는 걸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자는 1일 1식도 권하는데요. 전 1일 1식은 어려워서 못하고 평소에 13시간에서 14시간 공복 유지하고 한 번씩 16시간 공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과식을 했을 때도 다음날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체중이 늘어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복 시간 늘리는 게 처음엔 조금 힘이 드는데요. 공복을 실천하다 보면 점점 하기가 쉬워집니다. 근육 운동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어려운데 근육이 붙으면 좀 더 수월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공복 시간 늘리는 게 어렵습니다. 또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 음식이나 인스턴트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자꾸 먹고 싶다는 마음도 줄어들더라고요. 공복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을 먹으면 공복감이 줄어듭니다. 전 닭가슴살 또는 계란 후라이 2개와 야채를 먹었을 때 효과가 가장 좋더라고요. 목표하는 공복 시간에 따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요.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없고 음식이 당기는데 하면 할수록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다 보면 억지로 참고 한다는 느낌보다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도 쏙 들어갑니다. 공복을 유지하며 배고픔이 느껴질 때 물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되고 내가 음식을 안 먹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업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늦게 자면 야식 생각나고 공복을 유지하기 힘드니 잠을 일찍 자는 것도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제일 적은 한가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가하고 시간이 많을 땐 냉장고 들락거리며 먹을 것 끊임없이 찾게 되고 한가하면 다이어트뿐 아니라 쇼핑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면 다이어트도 잘 되고 소비도 줄어듭니다. 주식 투자도 안정적인 심리가 있어야 성공한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도 심리적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쌓이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음식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포가 깨어난다고 하는데요. 세포 살리는 어떠한 영양제보다 효과가 좋은 것이 공복입니다. 뱃살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공복 적극 추천합니다. 공복을 꾸준히 실천하면 뱃살뿐 아니라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안색도 좋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엉입니다. 제가 오래전 영상에서도 우엉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저자도 우엉이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안티에이징에 힘쓰기 시작한 40대 중반부터 우엉차를 마셨고 시간이 흐르고 얼굴에 윤기가 나기 시작해 우엉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예상 이상으로 우엉이 다방면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엉 먹을 때 껍질을 벗기고 먹는데요. 우엉 껍질에 사포닌이 많고 사포닌은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우엉차를 마시면 사포닌이 장 안에 있던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고 또 혈액에 들어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흡착 분해합니다. 그 결과 다이어트와 고지혈증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줘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습니다. 우엉은 사포닌뿐 아니라 이놀린이란 성분도 있는데요. 이놀린은 장 속의 습기를 흡수해 이뇨작용이 촉진되고 부종도 완화됩니다. 우엉은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 만점인 음식입니다. 매일 우엉을 먹으면 얼굴 붓기가 빠지고 라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혈액도 깨끗해져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사포닌이 지닌 항균 방충 효과는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우엉 반찬으로 매일 먹기 어려우면 우엉차를 마시라고 저자가 추천하는데요. 껍질 벗기지 말고 우엉밥을 해서 먹어도 좋더라고요. 전 우엉밥도 해서 먹고 우엉을 얇게 채 썰어 소금과 올리브유를 둘러 살짝 볶아 먹는데요. 이 방법으로 먹으면 조림을 했을 때보다 당 섭취를 줄일 수 있고 껍질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젊고 예뻐지기 위해 의학의 힘을 빌릴 수도 있지만 저자는 진정한 건강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건강해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그럼 진정한 건강함이란 무엇일까요? 흡연, 폭음, 폭식, 불규칙한 식사를 하면 지금 당장 아픈 곳이 없어도 건강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 인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에는 원인이 있고 눈앞에 닥친 불행 역시 자신이 한 행동이 낳은 결과라는 겁니다. 현재 내 배가 나왔으면 과거의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고 질병이 있다면 그것도 과거에 내가 만든 것입니다. 즉, 난 물만 마시는데 살이 쪄 이런 건 없다는 거겠죠. 내가 먹고 움직이지 않은 만큼 살이 찌고 질병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좋은 생활 습관으로 노화를 늦추고 날씬하고 에너지 넘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복과 우엉, 젊고 날씬하게 생활하고 싶은 분께 적극 추천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